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?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,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가 화성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.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모두 성공을 하면서 한 주 만에 이 2차례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. 인저니어티는 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에 1차 비행에서 화성 표면 3m 상공까지 올라갔는데요. 여기서 한 30초 정도 정지 비행을 한 뒤에 착륙하면서 모두 39초의 시험 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. 예. 이번에 2차 비행에서는 이 기록을 또 바로 갈아치웠는데요. 네. 이 5m 높이까지 올라가서 52초 동안이나 이 비행을 한 겁니다. 첫 도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2m 정도 더 높이 올라갔고 또 이 비행 시간도 13초나 늘어난 거죠. 이 인저니어티의 시험 비행을 두고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과 견줄만한 쾌거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인저니어티는 다른 행성에서 또 최초로 이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예. 실제로 이 첫 번째 시험 비행 때 성공을 기원하면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있던 조각을 부착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. 네.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시험 비행으로 공중 탐사와 화물 운송의 가능성도 열린 거잖아요. 네.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소식은 뭔가요? 네, 최근에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. 혹시 앵커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? 저도 조금 들어가 봤는데 네. 이게 순식간에 수십 %씩 왔다 갔다 네.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가상화폐 투기가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. 네. 이런 가운데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. 네. 이 소비스는 이 소비자가 자신이 가진 이 비트코인을 앱에다가 예치를 해놓으면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 가서 이렇게 결제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. 예. GS25나 CU, 세븐일레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들 그리고 이 커피 전문점들 포함해서 모두 한 15개 브랜드에 있는 체인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. 예. 특히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주로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젊은 층에 초점을 둔 이런 앱 서비스가 등장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 투자에 새롭게 뛰어든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10명 중에 6명은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. 예. 그만큼 이런 서비스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아주 크고요. 네. 또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종류의 화폐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좀 꿈꾸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더군다나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법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 투자의 개념이 돼야지 무분별한 투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. 다음 3위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됐죠. 그러면서 이 학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력에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관내 중학교 380여 곳의 학업 성취 등급을 분석을 해봤는데요.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각각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을 이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학력 격차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. 예.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중위권의 비율이 줄어들고 이 양쪽으로 더 이 학생들이 많아지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. 예. 특히 국영수 과목의 경우는 중위권 감소폭이 평균 이 3.8%포인트 정도였는데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에서는 중위권이 한 12.2%포인트나 감소를 했습니다. 네. 이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.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중위권 비율이 수학의 경우는 14.91%포인트 정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이렇게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좀 크게 늘었고요. 또 이 상위권 학생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부는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네. 특히 수학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아주 어려운 과목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걱정이 더 큰데요.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서 마련돼야겠습니다. 2위 소식은 이스라엘 관련 소식이죠? 네, 국내는 물론이고
뿐이고요.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이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네.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주에 드디어 실외에서 마스크 벗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전 국민의 60% 이상이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은 맞았고 또 2차까지 모두 맞힌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후에 이 1년여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데요. 예. 시내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렇게 빠른 백신 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6개월 후에는 2차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예. 이번에는 그동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. 이렇게 되면 뭐 완전한 집단 면역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. 또 이스라엘은 내년에 이 3차 접종, 이른바 이 부스터샷을 위해서 모더나와 이 추가 계약까지 맺었다고 하는데요. 이를 통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좀 단단히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. 예. 네. 앞서 이스라엘 현지 영상을 잠시 보고 왔는데 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좀 낯설기까지 합니다. 네. 앞서 이스라엘도 부스터샷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스터샷 논의가 미국에서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맞는 이른바 이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미국에서는 이 성인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는 부스터샷도 필요하다 이런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올여름이 끝날 때쯤 돼야 이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예. 이 가을이 시작될 무렵쯤이면은 이 백신을 맞고도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이 환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이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예. 네.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만일 백신 추가 접종, 이 부스터샷을 맞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뭐 여기에 당연히 잇따라 동참을 할 것이라는 건데 네.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백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전문가들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추가 접종까지 고려를 해서 더 많은 물량에 대한 계약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네. 물물 교환이나 백신 스와프 같은 그 대책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.